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비트코인 20개 먹은 큰딸방 베란다에 왔습니다.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깥에 그 조명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 스마트폰은 스마트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들 방 뒤에 책들이 막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키를 맞추지 않고. 저는 강박이 없어가지고 무심코 그냥 했는데, 제 지인 중에 강박이 시달리는 분이 영상 너무 좋은데 뒤에 의자하고 그 책꽂이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정말 다양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 영상 안 하려고 했는데 3만 달러 무너진 기념으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아직 글을 못 썼고요. 구상만 했고, 그래서 안 할라 그러다가 3만 달러 무너진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이 채널은 뭐 여러 뭐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 알아요. 제가 개발을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개발 경험들은 거의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공학을 하신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나도 궁금하실 거고, 또 인문학적으로 하신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편이니까 보려고 하시는데, 제 방송은 서론이 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오디언스는 전문가분들이 아니고요. 그 잡코인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승장이 왔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10,000명 중에 그런 분들이 100명만 있더라도 그분이 저의 오디언스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뭐 다른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전문 지식을 얻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걸 견디시든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건 그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뭐 저는 뭐 숱하게 이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참 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만 달러 무너지면 이제 곧 2만 달러도 무너질 것 같고, 2만 달러 무너지면 1만 달러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5천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6천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을 사볼까 하고 이제 제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가격 무너지는 걸 보고, 아씨 뭐 역시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있겠죠. 뭐 조롱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죠. 네. 뭐 우리 댓글에도 뭐 저를 사기꾼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조롱의 댓글이 슬슬 올라오죠. 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제 지난번 그 화폐는 장부다라는 영상 말미에서 했던 그 공평성의 문제에서 댓글도 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이 뭐 가격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반추를 해보십시오. 과연 비트코인이 불공평한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80명과 20명, 제가 말씀드렸죠. 500명 중에 어림짐작으로 500명 중에 480명은 제 말을 그냥 이게 안 듣든지, 들었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든지 실천하지 못했든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고요. 20명만 뭐 지난 7년 동안 어쨌건 저와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버텨오고 있는데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3만 달러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면, 야 이게 공평하구나라는 생각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뒤에 지나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3,000달러 무너질 뻔 했을 때 우리가 사야 되겠죠. 집 팔아가지고 사야 됐었는데 아무도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가 기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3만 달러가 무너지면 뭐 이게 뭐 8천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뭐 3천만 원 무너질 태세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좌절하고 비트코인이 미워지고, 비트코인을 얘기했던 이제 저를 비롯한 비트코이너들이 사기꾼처럼 보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480명이 바보라서 그 480명 중에 들어간 건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480명이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스터리는 20명이 미스터리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해요. 그 20분, 7년 동안 비트코인을 지켜오신 20분이 미스터리지 480명이 미스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네. 저는 이번 컬럼이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날짜를 착각해서 다음 주에 마감인데 이제 이번 주에 마감인 줄 알고 이제 제가 3일 비어서 이제 공부하고 글을 쓰기 직전인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늦게 나와도 2주 미끄러져서 나와도 시류를 타는 주제는 아니고 글의 주제는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입니다. 어느 저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부탁하듯이 나심 탈레브의 비트코인 제로 된다 라는 페이퍼를 좀 읽고 논평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런 동영상도 돌아다니는 거 몇 번 보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봤어요. 내려가서 봤는데 뭐 읽을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겠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겠어서 뭐 잘됐다. 이번에 칼럼은 나심 탈레브로 잡자 해서 제가 감히 블랙스완의 저자이고 안티프레즐이라는 그 유명한 저도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씁니다. 근데 아마 반론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반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따져가면서 하는 반론은 아니고 그냥 그분의 주장을 좀 정리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의 주장을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제로로 떨어진다 라는 말에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은 한국은행 국장님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국장님은 아마 나심 탈레브의 논리 전개 자체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심 탈레브는 나름대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발명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기술적인 거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들여다 봤을 거예요. 한국은행 국장님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문과 편향은 아닌 분이죠. 이 나심 탈레브가. 페이퍼를 보니까 뭐 확실히 문과 편향은 아닙니다.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한다는 대답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 작가는. 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보고 지금 가장 강렬하게 환호하고 반응하는 집단은 놀랍게도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주창자들입니다. 이더리움 주창자들. 왜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이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에 반응할까요? 나심 탈레브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그 비트코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것이고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연역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0에서 1달러가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방식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부가 있었냐?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부가 화폐적 성격도 없고 가격이 요동치니까 그렇다고 금이나 은처럼 다른 용도의 사용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처럼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범죄도 속하지 않는 자산인데 이 자산이 비용을 많이 써? 언젠가 일루전이 깨지면 비용을 안 쓰겠네? 채굴자들이 채굴 안 하겠네? 그러면 유지가 안 되네? 그럼 시스템이 기능을 못 하네? 기능을 못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스템 유지를 더 못 하겠네? 가격이 떨어지네? 그래서 0에서 1달러가 지나서 왔던 그 톱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1달러 갔다가 0달러로 간다는 과감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다 보니까 이분도 과감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사고하는 겁니다. 사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애중간하게 말이죠. 비트코인이 뭐 1000달러 된다, 10,000달러 된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비트코인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오태민처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보든가 아니면 0달러가 될 거라고 봐야지 논리적인 겁니다. 그 중간은 사실은 그냥 다 현실과 타협이고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인 거는 나심 탈레브처럼 0달러가 된다고 지르든가 아니면 오태민처럼 이게 가격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간다. 그것이 진짜 그 관료들과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인류 공용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든가. 나머지는 다 가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좋아할까요?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시스템은 메인테넌스에 유지보수의 시스템에 이제 돈 안 써. POS로 가거든. 우리는 돈 이제 안 쓴다. 우리는 전기 안 써. 그러니까 이제 이 장부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돈 안 써.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과 달라. 우리는 화폐를 지향하지 않아. 우리는 효용이 있는, 사용처가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지.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는 디파이도 돌아가고 NFT도 돌아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신뢰 시스템을 이렇게 강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심 탈레브가 얘기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현찰도 아닌 비트코인하고 다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이제 옮겨 타는 이 시점에 나심 탈레브 같은 이제 그 페이퍼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전기를 소모하는 그 시스템이 매우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지구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다시 0달러로 톱니바퀴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이다. 우리 시스템처럼 플랫폼 자체 유지에는 비용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 스테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형태도 갖는 거죠. 이제 이자도 나옵니다. 이자도.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윈도우라든가 혹은 뭐 WWW처럼 그런 플랫폼이면서 이자도 주고 게다가 메인테넌스에 비용을 쓰지 않으니까 나심 탈레브가 이번 페이퍼에서 비트코인을 욕한 거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읽은 이더리움 진영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할 겁니다. 물론 나심 탈레브는 이더리움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이 블록체인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싸잡아서 11년이 됐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이 환상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가 사용했던 논리 도구들이 이더리움 진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논리적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쓸 거고 제가 반론을 제기할 텐데 2천자인데 2천자 안에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뭐 흥미로운데 뭐 그렇게 비트코이너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부분을 찌른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네. 뭐 이더리움 진영이 좋아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진영한테 한 가지 뭐 바라는 게 있다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지고 헤매는데 니네라도 좀 2,000달러 회복해서 좀 날라가라. 그리고 니네라도 좀 잘 돼야 같이 좀 올라가는데 니네는 왜 맨날 비트코인 욕하면서 비트코인 무너지면 더 무너지냐? 좀 이렇게 독자적으로 좀 잘해봐 좀. 열심히 이렇게 좀 알리고 이더리움 좀 스테이킹 한다며 은행들 좀 설득해가지고 스테이킹 빨리 받으라 그러고 이더리움이라도 2,000달러 회복하고 3,000달러 회복하면 좋잖아.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졌으니까 좀 잘해봐 좀. 뭐 이렇게 맨날 뭐 5년 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까면서 비트코인 무너지면 더 무너져. 좀 잘해라 좀. 진짜 진심으로 좀. 응? 기대한다 좀. 잘해. 알았지?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뭐 나심 탈레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글로 일단 쓰고 또 정리되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논리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나심 탈레브와 이제 이더리움 진영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무너지실 텐데요. 저도 뭐 그랬고 저랑 같이 7년 동안 버티신 그 20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분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그분들이 이런 폭락에 이거 3만 달러 무너진 게 상징적인 거지 이게 뭐 폭락은 아니죠 요번은. 근데 지난 뭐 석가탄신일과 같은 폭락이 그분들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됐으면 그에 거의 준하는 폭락을 한 대여섯 번 겪었고
그거보다 못하지만 1월 달에도 한번 폭락했잖아요. 1월 달 폭락 같은 그런 10%, 15% 폭락은 한 100번 정도 겪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분들도 이 20분들도 물론 이제 숙련이 됐지만 지금 이 3만 달러 떠 깨지면 아 비트코인 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놓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렇죠.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차 이걸 켰고요. 아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외로웠잖아요, 그죠? 외롭고 가격도 떨어지고 정말 얼마나 쪼다 같아요. 진짜 빙신인 거지. 제 주변이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 저를 향해서 저한테 비트코인을 들었던 모든 제 주변의 식자들이 저를 향해서 아유 오태민,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라는 말이 막 울려 퍼지죠. 이런 날. 먼 하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3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3년 후에, 4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게 뭐 사실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저는 2015년, 16년을 겪었던 물론 비트코인 20개 팔고 뭐 별짓 다 했지만 겪었던 그걸 견뎌냈던 제 자신 젊은 지금보다 5년 젊었죠. 예. 그 5년 젊었던 오태민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지금의 저는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보다는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고맙죠. 그죠? 그때 만약 제가 삐끗했어 봐요.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그죠? 나심 탈레브하고 저 사이에요. 논리적 전개를 보면 진짜 창호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게 이 논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진짜 그 논리를 쭉쭉쭉 가다가 진짜 창호 젓가락 떨어지듯이 비트코인은 제로가 돼 라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 제어가 필요해 라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논리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아요. 제가 나심 탈레브의 그 페이퍼를 읽으면서 야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옵니다. 화이팅!